고 김수환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에는 새벽부터 각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강원도에서 20대 여성을 추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 이유 없이 쉬거나 구직을 단념한 사실상 백수 인구가 3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위 논란을 일으킨 월간 신동아의 K씨는 미네르바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김수환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는 이명박 대통령 등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추모객들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명동성당에는 오늘 하루 각계 인사를 비롯해 수만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추기경이 안치된 유리관을 둘러보면서 두세 차례 고개를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넋을 길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도 각각 방문해 민주화운동 시절 추기경과의 각별했던 인연을 추억했습니다. 김수환 주님께서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고 그런 사람들이 편히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식을 23일간 할 때 찾아오셨어요. 김 총재가 돌아가고 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누가 하느냐고, 살아야 된다고. 여야 정치인들도 앞다퉈 명동성당을 밟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 등 타종교에서도 잇따라 추모문을 보냈으며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서한을 통해 김 추기경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리관에 안치된 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시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당 입구에서 퇴계로까지 1km 넘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선종환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는 서울대 교구 주관으로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20일 마지막 장례 미사를 마친 뒤 경기도 용인 천주교 성직자 묘지에 안장됩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애도의 발길은 약자를 보듬고 정의에 앞장섰던 고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부녀자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이 7건의 범행 외에 강원도에서 20대 여성을 추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호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강호순이 지난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에서 출근하던 군청 여직원 23살 윤모 씨를 납치해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순은 윤 씨를 출근길에 차에 납치 유인해서 10시간 동안 차에 태워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다 오후 5시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내일 시신이 매장된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거나 구직을 아예 단념하는 등 사실상 백수 인구가 3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고용 침체를 넘어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할 생각이 없는 인구는 176만 6천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 구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2000년 4월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16만 7천 명을 나타냈습니다. 그냥 놀거나 취업을 포기한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하루에 한두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불과해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346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같은 사실상 백수 인구는 지난 2003년 217만 7천 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당초 10만 명에서 마이너스 20만 명으로 대폭 끌어내렸는데도 이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등의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홍재표 기자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이란 비상과제 앞에 여야는 따로 없었지만 지향점은 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단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 일자리 등의 서민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는 대체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가장 절실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을 강요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청년 인턴 채용을 공기업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뭔가 앞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순된다기보다는 경제위기의 당면에서 함께 추진해야 될 것과 같은 과제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경제사령탑이 바뀌긴 했지만 747 정책은 그대로인 것 같다며 정확한 기조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경제성장, 집권 3년간의 평균 1%도 지금 안 되게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7%를 달성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그 성장 잠재력이 많이 잠식이 됐기 때문에 앞서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경우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그 근본 원인은 재개발 사업에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하면서 핵을 폐기하기로 한 2007년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핵 폐기보다는 북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핵 폐기와 비핵화를 위해 나아갈 때에 미국은 매우 열린 자세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월간 신동아의 K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동아일보사는 K씨가 후속 취재 과정에서 자신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당초의 발언을 번복했고 신동아가 K씨를 가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서 미네르바의 기고문을 실은 데 이어 올 2월호에는 검찰에 구속된 박모 씨는 가짜라는 인터뷰 내용도 담았습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MBC PD수첩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PD수첩 방송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시민 2천여 명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방송사나 제작진이 항상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비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본래 역할과 기능은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중암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중암동의 개운산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수영장에서 벽면 공사를 하던 중 보일러가 폭발해서 벽면이 무너지면서 김모 여인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붕괴 현장에 매몰자가 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는 BMW 소형차 미니를 생산하는 카올리 공장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공장의 8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카올리 공장은 일주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다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위치한 카올리 공장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동차 업체 BMW는 소형차 미니를 생산하는 영국 옥스퍼드 소재 카올리 공장에서 850명을 감원했습니다. 또 주말 근무를 없애면서 공장의 주말 근로자가 모두 실직 대상이 됐습니다. All weekend we've been in asking questions about what's happened to our jobs. They've told us nothing. Today, with only half hour's notice, we've gone into T1 building. They've told every single one of us that we've lost our jobs. 공장 간부들은 교대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주재 중국 대사관 앞. 중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쓰러져가는 텐트 아래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물과 빵으로 저녁을 때우는 노동자들.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루마니아 건설업체들이 세계 경제 위기로 파산을 한 뒤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也没有别的意思，就是给我们返还劳务费，我们想回家，就是跟我们的合同不符，我们就想하지만 루마니아 건설 관계자는 중국 노동자들과 계약했을 당시 한꺼번에 모든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대사관 밖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해군이 태평양에서 한 선박으로 운반 중이던 마약 7.7톤을 적발했습니다. 마약 운반선을 타고 있던 멕시코 국적자 5명도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지난 2006년 12월 카델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지금까지 총 70톤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수인 내일부터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목요일쯤에는 전국에 걸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2.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